저도 이제 만삭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만삭 때 출동을 갔는데 그때 벨 소리가 아기를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출동 방송이 들려서 출동을 갔어요. 포터를 타고 오시다가 포터 조수석에서 아기를 놓으셨어요.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탯줄도 이제 정리도 하고 너무 춥게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약간 청색전까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네. 경북소방본부 소방장 김난입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서장님이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텐데 아주 귀한 분,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의 아까 레전드, 이야기를. 오브 레전드라고 하셨나요? 전설이세요, 전설. 예.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혹시 어느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경북의 예천소방서에 12월 달까지 근무하고요. 1월 1일자로 안동소방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방서장님 여성분은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경북에서는 제가 최초고요. 근데 이제 전국으로는 많습니다. 한 7, 8분 정도. 저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소방서장으로 되셨는 여성분들도 있고요. 소방관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업무가 되게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94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119 구급대 차량에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지고 구급대원으로 처음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급대원이 오신 건 처음인데 구급대원으로서 소방서장님까지 되시는 경우가 거의 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전국 최초. 최초. 네. 그것도 최초죠. 네. 그것도 남녀 통틀어 최초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이것도 최초입니다. 모든 게 지금 최초신데 여기서 잠깐 김난희 서장님의 경력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에 119 구급대원 전문인력 특별채용 1기 최초죠. 예. 안동소방서에서 소방관을 시작하셨고요. 2006년 전국 최초 여성 119 구조대장이 되셨고 2021년 소방정으로 승진, 전국 최초로 여성 119 특수구조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경상북도 최초 여성 소방서장이자 남녀 통틀어 전국 최초 구급대원 출신 소방서장이 되셨습니다. 와, 지금 우리 소방서장님이 오시고 최초라는 말만 정말 한 10번은 최초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 또 선구자가 되고 계시다는 뜻이죠. 네. 예. 어떤 계기로 그런 구급대원이 되신 건지 좀. 저는 아주 일반적인 그냥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어느 날 포스터가 붙었어요. 제복을 입은 모습에 이제 간호사 출신의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을 모집한다라는 거를 제가 보고 저희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셨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원서를 냈고 다행스럽게 제가 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 제복이에요? 이 제복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흰 스커트에 하얀색 셔츠의 제복에 이제 모자는 아마 해군, 여성 해군이나 이제 군인 그 복장 생각해 보시면 알겠는데 그런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장의 포스트를 보고 너무 반해서 제가 이제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그런 이제 뭐 처음에 보셨던 이미지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셨나요? 처음 오셨을 때? 약간 좀 상상과는 다르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군복을 입히더라고요. 국방색이라고. 전투복을요? 네, 군청색 군복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복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군청색 복장을 입고 가운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복장을 입으니까 사실 좀 적응도 안 되기도 했어요. 구급대원을 하시면서 간호사 출신인 게 굉장히 좀 도움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도움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갈 때도 근무가 어떠느냐고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공무원들 근무하고 똑같다. 9시에서 18시에 퇴근한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24시간 교대 근무 집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야간에도 갑자기 이제 출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근데 막상 24시간 그렇게 교대를 하고 갔는데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응급처치라든가 그리고 병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적용을 해드리니까 정말 그때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소방서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냐 뭐 이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 병원의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구급대원으로서의 출동은 어떤 게 기억에 남죠? 저도 이제 만삭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아, 만삭이었을 네, 때까지 거의- 출동을 하셨어요? 네, 몇 년 전이죠, 그러면? 거의 한 28년? 28년 정도. 그때는 만삭 때 출동을 갔는데 그때 벨 소리가 네. 임산부가 아기를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아이고. 이제 출동 방송이 들려서 출동을 갔어요. 갔는데 포터를 타고 오시다가 포터 조수석에서 아기를 놓으셨어요. 어머머머머. 아, 그 트럭에서요? 트럭에서.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추웠고 사실 어머, 그때 어떡해. 겨울이어가지고 그때 군인이 초소에서 뭐 담요도 갖고 오시고 그래 제가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탯줄도 이제 정리도 하고 아기도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춥게 아기가 태어나서 어떡해. 아기가 약간 청색전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인큐베이터에서 조금 치료하고 나서 굉장히 건강하게 예쁘게 퇴원을 했었어요. 저도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저도 아기를 출산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배가 좀 부르신 채로 애를 네. 받으신 거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아기를 받으면서 네, 그랬던 적도 있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억이 남고 그때는 그럼 아기는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한 5번째 정도 아기 정도 됐어요. 경험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받았는 아기만 그런 거죠. 분만실에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아기도 몇 번 받아봤었고. 아, 진짜 그때 근무하셨던 경험이 큰 도움이 네, 됐었네요.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뭐 큰 사고에 출동한 경험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좀 김난희 서장님께서 힘들었던 현장은 어디신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은 아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조금 기억하실 걸로 믿고 있는데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에 제가 그때 경산소방서 근무하면서 지원 출동을 나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51명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2분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으로 진입하던 1079호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뒤로 지하 1, 2층 대합실과 역사 전체에 불이 옮겨 붙으며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화재 원인은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아, 굉장하구나.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그리고 저 노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대피를 못하고 갇혀 있을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원과 그때 이제 당시에 부대장님으로 계셨던 대원님을 제가 공교흡기 이제 버커를 채워드리고 가서 잘하실 수 있다고 무전기를 틀어드리고 그리고 막 로프 맬 때 옆에서 같이 로프를 메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른 생각보다는 내려가서 무조건 하고 사람을 살려 나오겠다, 살려 나오자. 저희들 이제 지원하는 대원들이 이제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네 분들은 저희가 메고 있는 이제 공기호흡기라는 호흡기가 있습니다. 20분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20분 공기를 다 쓰고는 다 탈출을 했어요. 근데 저희 대원 둘이는 20분이 지났는데도 탈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우리 대원들 로프를 잡고 있었는데 그 로프를 당기니까 로프가 앞이 풀려 있는 거예요. 빈 로프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둘이가 사라진 거예요. 등짝에서 사실은 식은땀이 나고 사실 머리가 이렇게 쭈삣쭈삣 서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무전을 계속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이면 모르겠어요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냥 소리만 나면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데 지금 소리도 별로 안 들린다고. 최재호 집사람 복자한테는 내가 또 어떻게 말을 하지? 뭐라고 말을 하지? 막 하여튼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애기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얼굴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순간 제 무전기에 소리가 살짝 들리는 거예요. 지금 투입되었던 그 두 대원한테 작게 무전 소리가 들렸다. 사람을 하나 구해서 지하철 그 선로를 지금 메고 대구역 쪽으로 나가고 있다. 막 굉장히 미세한 그 무전 소리를 들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거의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어떻게 뛰어갔는지 생각도 안 나요. 막 뛰어가서 저 멀리 막 그 선로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완전히 막 이 농염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경북 119 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 팀장 최재호입니다. 현장에 들어갈 때 한쪽 벽면을 이용해가지고 로프를 서로 저하고 부대장하고 또 다른 영무원하고 로프를 딱 잡고 이렇게 일주일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좀 따고 보니까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이제 부대장님하고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지하철 내려가니까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 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딱 모든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감이 있는데 숨을 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저희 부대장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분을 이제 보조호흡기를 착용시키고 2층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덩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부대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서 선로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판단이 정말 적중했었습니다. 이제 대구역선 나가지고 올라오니까 그때는 사람이 계속 울고 불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대로 막 난리였어요. 야, 씨,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아팠습니다. 하도 시기 때리기로. 그게 너무 아직도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럼 그 막 무겁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구조되신 분은 네.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던가요? 제가 살아 있나요? 막 저 살았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네 산소랑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다행히 바로 그 대구역 옆에 병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분은 그래도 생명에는 큰 지장 없이 네, 회복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그분이 아마 마지막 구조
되시는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력 중에 여성 최초로 구조대장을 하셨거든요. 사실 깜짝 놀란 게 이제 구급대원에서 구조대장까지 되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구조대는 제가 알기로는 막 뭐 특수부대 출신 맞습니다. 분들이 맞아요. 주로 구조대를 하시지 않나요? 제 업무는 또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구조 업무에도 너무 관심이 많아서 같이 하면 또 훨씬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해서. 근데 구조대는 진짜 또 다른 완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현장일 것 같은데 많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현장이 굉장히 많고요. 또 대원들 중에서도 다치는 대원들도 꽤 많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현장은 피하고 싶다 이랬던 구조 현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많은 게 저희는 순환구조 출동을 나가는 대원들 중에 그 대원을 잃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대원이 사고가 났다는 걸로 해서 다시 이렇게 출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 출동이 가장 싫어요. 이런 순환구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대원들 출동시킬 때가 가슴이 힘들고 항상 주의를 보고 있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출동을 시키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 보면 뭔가 출동한 현장에서 좀 트라우마 비슷하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트라우마 많습니다. 네, 많이 받고 있고 운명을 달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7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사실 파트너였어요. 구급대원 파트너였는데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제가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우울증에 있었고 또 트라우마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한 가지 어떤 그런 사건에서도 오지만 여러 사건이 굉장히 누적되면서 오는 것들도 있고 또 동료를 잃으면서 오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일은. 네. 그런 소방관님들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걸 치료하고 좀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있어야 같아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는 저도 겪고 있지만 사실은 한 번을 치료했다고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생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료받고 또 혹시나 마음이 이렇게 우울함이 다시 가면 또 치료를 받고 또 괜찮아지면 또 평상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또 동료들에게 또 힘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겪고 있는 우리 대원들한테도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이 평생 우리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잘 극복할 수 있고 함께 극복하면 뭐 그거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그냥 저는 무좀 같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지독한 거. 예, 그래서 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re pulling out your cigarette, you bring it up towards your lips, you breathe and push the smoke away just like you do with all your friends. Your room is messy and full of clothes, the curtains drawn, the windows closed. When did the person that I love turn into someone I don't know? 그 소방서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신 곳이 예천 소방서 네, 맞죠? 맞습니다. 그때는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처음 소방서장님이 딱 되셨을 때. 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어깨가 너무 무겁고 사실은 이걸 다 제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기억하기로는 예천은 작년에 그 집중호우 비로 인한 피해가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100년 만에 처음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려졌고 새벽 1시 정도에 사무실에도 제가 근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1시부터 이렇게 출동벨 울리는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출동 지령이 떨어졌는데 옆에 집이 사라졌다라는 지령이 나온 겁니다. 도로가 거의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흙 무더미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와서 차량 진입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를 다 메고 그 빗속을 뚫으면서 직원들하고 동네를 걸어서 가고 있었어요. 모시고 나오는 저분을 제가 갖는 첫 출동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니까 토속류라고 해서 큰 돌이랑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산 가까이에 있는 집들이 형체가 없어졌어요. 다 쓸고 간 거네요. 네. 어디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몰되셨는 분이라든가 또 실종되셨는 분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같이 늘 이렇게 보시던 분들도 있었고 또 너무나 평온하게 사시던 분들이셨는데 순식간에 이제 저런 자연재해로 터전을 다 잃으셨고 또 가족을 잃으셨고 이래 되시니까 구조를 다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 못했는 게 너무 마음 한구석에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매몰된 분들이 이제 워낙 휩쓸고 지나갔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을 뭐 수습하거나 수색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집중보호 때문에 모든 지역이 막 뻘밭으로 다 하고 그렇죠. 큰 나무들이나 뭐 돌들 사이에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폭염이 완전히 엄청나게 이제 저희가 50년 만에 오는 또 폭염 사태였으니까 대원들은 거의 대부분 뭐 탈진을 다 하고 또 수색하는 수색견들도 대부분 탈진을 해서 뭐 다 쓰러지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다시 또 돌아와서 수색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투입을 하자려고 보면 저희 이제 지휘부들은 새벽 2시, 3시에 이제 작전 회의를 짜고 또 대원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를 선정해 주고 사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차에서 지냈던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씁쓸하다. 예천 소방서장님이 되셨는데 또 예천에 그런 물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뭐 예천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6.25 사변 이후에 이런 재난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앙이죠, 재앙. 근데 대원들이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복구하고 함께 이걸 이겨내려고 하시는 힘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년만 버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30년을 지금 일하신 거죠? 제가 한 3년쯤 될 때 사실은 제 이제 딸이 크게 좀 다쳤어요. 네, 그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기 때요? 네네. 그때 이제 돌 때 정도였는데 얼굴 화상을 굉장히 크게 입어서 저는 그때 이제 사실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집에 있는 딸도 제대로 이렇게 케어도 못 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국민들한테 뭐를 한다고 제가 나서서 하겠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이제 소방서에 가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저는 이제 애기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표를 들고 오셔가지고 애들은 금방 괜찮아진다고. 너 안 하면 누가 해? 그러면서 딱 그러시고 가시는 거예요. 안 받아주셨구나. 네, 근데 사실은 애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했습니다. 구급대원 하실 때 있으셨던. 네네. 근데 혹시 이 사진을 보니까 따님도 혹시 소방 쪽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주 관심이 없어요. 네, 엄마한테 듣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죠? 예.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좋아하고. 네.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좀 찍어. 너무 웃지 마시고. 알았어요. 카리스마 있게. 다른 소방서장님의 옷이요. 와, 배지가 여기 막 되게 많으시네. 바라보면서 무전기를 약간 뭔가 얘기하듯이 멋있다. 좋아요. 와, 카리스마. 그쵸, 멋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뭐다 주시니? 예주? 그것도 이제 바뀌었어. 네가 뒤에서. 따님이. 그치, 예쁘다 지금. 좋아요. 더 밝게. 카메라 여기 보면서. 자, 쭉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밝게. 좀 더 붙어도 좋을 것 같아요. 느끼한데. 미소 되게 좋아요. 그쵸. 예쁘다. 한 번만 더. 제가 걸어왔는 길이 제 후배들한테는 등불이 되어서 저보다는 좀 좌충우돌하지 않고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안전이라는 걸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필승!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 공중기동비행단 박성태 소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 공중기동비행단 특임대 박준입니다. 엄청난 분들이 와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방송 끝날 때까지 신분을 노출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특수부대고 대테러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명찰도. 그러네요. 네. 컴뱃 컨트롤이라고만 써 있고요. 컴뱃 컨트롤이 어떤
공정통제사인데 공군 CC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군 CCT인데 CCT의 약자가 컴백 컨트롤 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자를 따서 컴백 컨트롤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특수요원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처음이어가지고 박성태 소령님은 또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은 조종복 입으신 거 보니까 조종사이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조종복을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밀떡이셔가지고. 네. 네. 아, 이제 빨간 네. 빨간 머라입니다. 네. 네. 저는 그 KC330이라고 불리는 공중급유기 조종사입니다. 네. 공중급유기? 네. 말 그대로 공중에서 전투기들에게 급유를 해줄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 새로운 세계에 또 입문하는 느낌인데 공중급유 수송기 그리고 CCT 다 처음 들어보는 이제 저한테 약간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것들인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히 네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중급유 수유기? 수유기? 수유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또 그 애기 엄마셔가지고 공중 급유 수송 공중급유 수송기. 아, 네. 주로 이제 어떤 일을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네, 전투기들이 보통 작전을 하다가 급유가 필요하게 되면 다시 기지로 돌아가서 급유를 하고 다시 이륙을 해야 되는데 공중 급유를 하게 되면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막 초음속으로 나는 전투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죠? 파이프를 꽂아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시속 600km 이상의 속도로 유지하면서 공중 급유기와 전투기가 나란히 비행하면서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칵핏 안에는 그 급유 통제사라고 불리는 붐 컨트롤러가 따로 있고 급유기 조종사, 그다음에 급유 통제사, 전투기 조종사들이 합을 맞추어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도킹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같은 속도로?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흥미로웠고 네. 자, 이제는 또 CCT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CCT는 또 정확히 참고로 저 시청자분들이 미필로 착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장군차 운전병 출신. 자꾸 예, 민방위까지 다 마쳤고요. 군인분들만 나오시면 예. 계속 저 얘기를 하시고 근데 CCT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군대에 대해서 꽤 알았는데도. 남자분들도 익숙하지 이거 CCT 않은 모르는 분들 진짜 많으실걸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군대 좀 다녔다 하신 그럼 분. CCT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부대인 건가요? 네, 저희는 그 전시에 적 후방의 작전 지역에 가장 먼저 침투를 해서 후속으로 지원되는 뭐 병력이라던가 물자 내지는 항공 폭격 유도 등을 항공 관제 능력을 이용해서 유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소름 쫙 끼쳤어요. 너무 멋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아군에서 제일 먼저 가는 맞습니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지뢰가 있는지 뭐 어디에 뭐 대공포가 있는지 뭐 어디 뭐가 있는지 깜깜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침투로의 개척자라는 이렇게 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침투로의 개척자. 침투로의 개척자. 이러니까 확 와닿네요. 네, 침투로의 개척자. 뭔가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는 느낌은 들고 소수정의 특수요원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CCT 요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최초에 지원을 해서 이제 강한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 처음에는 뭐 항공 관제
대테러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익힌 후에 위탁을 보내서 그 UDT라던가 또 707 부대 또 뭐 해병대 이렇게 거기를 한 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다 가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을 다 받으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총 육성하는 데만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쓰고 계신 안경은 특수 안경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 이건 방탄이에요? 방탄이에요? 맞습니다. 혹시 막 무겁지는 않나요? 살짝 무겁습니다. 일단 이게 강철로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소수정예잖아요. 맞습니다. 몇 명 있는지 밝히는 것도 군사 기밀인 건가요? 숫자를 밝히기는 조금 이제 부적절한데 지금은 조금 많이 확대가 돼서 이전에는 30명 미만이었습니다. 와, 30명? 네. 30명이요? 30명 네, 미만이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 부대가 이제 확대가 되고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숫자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소수정예. 네, 맞습니다. 예전에 30명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수정예 특수요원인지 딱 느낌이 오네요. 박소령님은 진짜 CCT 요원들의 어떤 존재,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한 적이 또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프라미스 작전이나 이스라엘 교민 철수 임무에서도 이분들께서 지상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보여준다는 믿음 있기에 저희는 비행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2023년 4월에 수단 프라미스 작전.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민간인 포함 4,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소령님이 직접 KC-330으로 교민을 수송하러 직접 가셨던 건가요? KC-330은 수단으로 가지는 않고 사우디 제다 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왜 직접 가지 않으신 거예요? KC-330은 항공기가 크고 그다음에 적의 위협으로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단으로는 크기는 작지만 기동성이 좋고 그다음에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도 이착륙할 수 있는 C-130 수송기가 박쥐님을 비롯한 CCT 분들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수송기 C-130J가 하루쯤에 무사히 도착을 했었던 건가요? 그 이륙을 해서 수단으로 들어갈 때 일단 카르툼 공항에 내릴 수 없다. 미군들 측에서 그쪽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수단 상황이 우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카르툼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미군들과 정보 교환했을 때 안전하지 못하고 항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무 목적지를 카르툼에서 포트 수단으로 변경을 했고 프라미스 작전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고립되어 있는 교민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구출하기 위한 그런 옵션조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저희가 뉴스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좀 실제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었나 봐요. 네, 수단의 내전 상황이라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탄이라던가 그 자동화기 이런 것 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또 대비를 하셔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준희님은 그 교민분들 기다리실 때 초조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긴장 많이 됐습니다.
그 포트 수단에 내렸을 때 일단 그분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언제 온다, 무슨 수단으로 온다 그런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GT 이쪽 앞에 한 명 더 있어.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을 이동을 하셨었으니까 교민들의 상태도 조금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상태는 어떠셨었나요? 네, 공항으로 이제 게이트로 나오실 때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셨고 굉장히 불안하셔서 그쵸. 저희 부대원들이 보여를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고 그분들이 또 저희를 보시고 나서는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좀 안심을 하셨겠어요. 그 박소령님도 사우디 이제 제다 공항에서 또 대기를 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도 상당히 좀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고 또 연락도 잘 안 돼서 모두의 안전이 좀 많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포트 수단에서 이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다공항에 착륙하고 나서는 걱정이 많이 풀어졌는데 그때 교민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같이 730에 타고 있었던 우리 임무위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저도 약간 울컥 다 하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이 울컥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는 빨리 다시 교민분들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륙 준비를 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빨리 떨어진 수단에서 본부 무력 충돌로 인해 긴급히 대피해 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국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러 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시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이 또한 또 국가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먼 타국까지 와줬구나 하는 그 심정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러 가서 국가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더 뿌듯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수단 프라미스 작전 그 작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신 다음에 6개월도 안 돼서 또 해외 작전을 나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다 함께 나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벤 구리온 공항이라고요. 그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한 2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네,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서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피부로 느껴졌었던 건데 그때도 같이 이제 잠잠했던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어떠셨어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나요? 실제로 이제 공항에 착륙하러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수차례 로켓포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로켓포도 올라오고 또 이것을 요격하는 아이언도 또 보게 되고 내가 진짜 분쟁 지역에 오긴 왔구나. 수단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좀 느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물론 수단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더 위험 상황도 있었겠지만 KC-330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분쟁 지역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거기서 막 뭐가 올라오고 있으면 엄청 동요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령님 워낙에 좀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동요가 일어날 뻔했지만 그래도 조종사가 흥분해서 혹시나 다른 생각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목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는. 와, 될까요, 진짜? 이번에는 규모가 꽤 컸었는데 외국인 분들도 있네요.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뿐만 아니고 일본인하고 싱가포르인도 이제 구출을 해서 왔는데 그 제 앞자리에 이제 일본인 여학생이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말 아주 잘 하더라고요. 저희 일본인들도 이렇게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뿌듯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와, 진짜 이 생명의 은인이 된 거니까요. 생명의 은인이죠, 정말. 박소령님은 이때 작전을 수행하실 때 제일 좀 힘들었던 순간이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격 장면을 본 부분도 힘들었지만 이 임무가 또 약 40여 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임무위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임무위원들의 피로도를 관리하고 저희가 비행 임무를 계속하는 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조종하셔야 되는 분은 사실 주무셔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잘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었지만 지금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워낙에 위험한 지역을 가시니까 사실 가족분들의 걱정은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혹시 해주신 거 있는지 아니면 또 작전 나가실 때 알리고 가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큰애는 아들이고 작은애는 이제 딸인데 작은애가 아빠 이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때 다시 또 가게 되니까 왜 또 가냐고 하면서 울먹울먹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임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군인 된 자로서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성태 소령님은 아내께서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전을 한다고는 말을 하셔야 거예요? 되잖아요. 작전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뉴스를 통해서 좀 보거나 행선지만 말씀해도 걱정 엄청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 가. 뉴스만 봐도 뭐 하루 종일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야 이게 막. 제가 지금 KC-330 조종사를 하면서 많은 작전 및 많은 연합훈련으로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도 가셨어요? 네, 긴급고대 이진을 모시고 튀르키예에 내려드리고 일진을 다시 모시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7월에는 이제 하와이에 인치 중이셨던 국군 전사자 UH-79를 모시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임무가 많으시네요. 해외 임무를 되게 네, 맞습니다. 네. 또 박준희님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이 있으시다면? 21년도 8월 달에 미라클 작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작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이제 다른 작전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이제 체계를 정립하게 되고 그래서 미라클 작전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고. 저도 미라클 작전은 특별히 또 기억이 나는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약간 협력해 주셨던 현지인 분들이 위험에 처해졌던 상황이었던 거죠. 탈레반기를 내건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전거를 탄 시민 바로 옆에서 총성이 난무합니다.
탈레반은 무고한 아프간 시민들도 처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군대나 아프간 정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Some people said for me, very dangerous for you because you working with the Korean army and American army together because I working in Korean hospital. Yeah, I just worry about because Taliban, some people know me and tell to the Taliban he working with Korean army, so I'm worried about. 그때는 진짜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위험했을 것 같거든요. 그 카불 공항 안에가 지금 탈레반이 점령했다가 다시 미군이 그 점령을 하고 탈레반은 이제 공항 바깥에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령하고 있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모두 다 파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탈레반들도 이제 시야에 막 들어오는 위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항 입구 바로 앞에 한 7, 80m 전방에 이제 탈레반들이 총을 이제 안쪽으로 겨누고 있었고 저희와 미군들이 밖을 이렇게 보고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오전에 이제 130 수송기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오후에 데리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탈레반들이 협력자들을 계속 못 들어가게 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도 못 들어오고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송기에 좀 탑승하고 나서는 한숨 돌릴 수 있으셨나요? 네, 저희 이제 수송기가 130 수송기가 2대가 갔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워낙 390명이나 되는 숫자가 되나 보니까 그 130 수송기의 용량을 일단 초과하는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다 싣고 나가자. 일단 초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밀어넣고 그리고 또 거기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28일 된 갓난아기도 있었고 임산부들도 몇 명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얼굴을 좀 내려보라고 하면서 제 볼에 입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그동안에 지금 너무나 긴장되고 경직돼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긴장이 조금 한순간에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드셨겠지만 한국까지 모시고 오면서 뭔가 보람도 되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도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등지고 탈출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계속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포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을 진짜 사지에 몰아넣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분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또 이런 작전이 있다 하면 또 거침없이 나가실 수 있으실지. 네, 제가 지금 공중급유기 조종사로 있는 이유이니까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다시 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와이프 분께는? 갔다 올게. 네. 너무 간단하네요. 짧은 인사. 어떻게? 네, 저도 뭐 당연히 뭐 앞장서서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을 잘 키워서 제 업무 노하우라던가 이렇게 경험들 잘 전수를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요원들이 나가더라도 잘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이제 지원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두 분 따로 한 번씩 찍고 두 분이 같이 찍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기서 팔짱 들거나 좀 보여줄게요. 네, 그렇죠. 아니면 교관을 하실 때 뭔가 포즈를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몸 살짝 더 측면 반대로. 네, 그렇죠. 멋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좋아요. 이거 게임인데 게임. 자, 게임 가볼게요. 캐릭터인데. 맞아요. 멋있다 지금. 좋아요. 너무 꽉 안 누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그렇죠. 카메라 쭉 보면서. 자, 지금 가볼게요. 멋있어요 지금. 지금 미소도 좋다. 좋아요. 손 살짝 들면서.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좋아요. 자, 형님 조금 더 밝아지셔도 걔가 되게 밝게 웃으시면 좋던데. 그렇죠. 모든 임무가 다 위험하고 또 두려운 임무겠지만 내 가족과 친구들을 항상 지켜야겠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항상 마음가짐이 미국 헌신하는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또 특수부대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앞장서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